비트코인 100만 달러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근거로 그런 멋있는 주장을 하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에리의 비트쇼입니다. 비트코인 100만 달러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일까요? 100만 달러 말고 10만 달러나 갔으면 좋겠는데 당장.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어떤 근거로 이런 걸 이야기하는가, 그 근거에 얼만큼의 설득력이 있을까, 그렇다면 앞으로 펼쳐질 방향,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나름 어느 정도 참고하면서 맞춰갈 수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건 달러와의 상관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달러가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달러가 아닌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는 달러, 어쩌면 기축통화 자리를 위협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겠는데, 달러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비트코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키요사키, 이분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쓴 저자인데요. 이 사람이 미국 달러는 토일렛 페이퍼가 될 것이다, 화장실에 있는 휴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금이나 은이나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라고 이 사람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뭘까? 무제한으로 찍어내는 스캠과도 같은 달러 시스템, 여기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번 은행 사태를 통해서 그 실체를 알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마음대로, 지네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찍어내는 달러, 그리고 찍어낼 때 국민들을 이롭게 하고 국민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 찍어내는 주체의 친구들의 배만 불려주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계속 그렇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끝은 오고야 말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달러의 위치가 흔들흔들 하고 있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이, 브릭스라면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차이나, 그리고 사우스 아프리카, 이렇게 5개의 나라, 여기에 또 참여하는, 추가적으로 진입하려는 나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탈달러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야, 달러 제끼고 우리끼리 통화를 만들어서 서로 주고받고 하자. 달러 말고 그냥 위안화 내면 바로 물건 받고, 이런 시스템으로 서로 연대해서 가면 좋겠다. 그러면 달러 굳이 싸들고 있지 않아도 되니까. 왜냐면 달러 갖고 있어 보니까 이거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그냥 혼자 녹아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의 이러한 행보, 연대하는 이러한 모습이 달러에는 큰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매크론 대통령도 유럽이 이제는 미국의 따까리가 되는 걸 거부해야 한다, 팔로워 쫓아다니면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미국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는 모습을 아직까지는 보여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의 실리를 추구해야만 한다, 이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방문을 하면서 이렇게 중국 국기가 뒤에 있죠.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의 입지가 이대로 가면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위안화를 받고 기름을 넘겨주는, 이걸 고려하고 있다. 달러를 제끼고, 여러분들 페트로달러라는 말 들어보셨죠? 페트로달러란 석유를 거래할 때 달러로만 거래하기.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금하고 달러를 디페깅을 시켜버렸습니다. 달러 가져와도 이제 금 안 줘. 그러니까 아니, 예전에는 달러 가져가면 금을 돌려줬는데 금하고 달러는 똑같은 걸로 연동이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디페깅을 시켜버렸습니다. 마치 스테이블 코인이 1달러가 아니고 90센트가 될 수도 있고 80이 될 수도 있고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스캠이잖아요. 사기네 이거 하고 다른 나라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때 미국의 국방력이 너무나 강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놓고 도전은 못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야, 사우디 너희들 우리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아무도 너희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켜준다, 그 대신 너희들 달러로만 석유를 거래해. 사우디에서 석유를 사려면 달러로 사야 한다니까. 그러면 너도 나도 이제 달러를 보유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페트로 달러,
너무나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미국의 달러를 지켜주는 그러한 보호 장치가 되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는 중국의 위안화를 받겠다. 달러 대신. 중국에 이 기름을 파는데 위안화도 오케이. 이러면 미국이 굉장히 속상할 수가 있겠죠. 달러는 어떡하라고. 근데 왜 이런 무모할 수도 있는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걸까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예전 같은 그런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예전 같으면 미국이 워낙 슈퍼파워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미국 눈치 보느라고 사우디에게 위협을 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이제는 종이 호랑이가 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도 힘 한번 못 써보고 약한 모습을 보이고 지금은 세계 경찰 국가가 아니다라고 외치면서 자기네들의 실리만 취하고 있다. 자기네 밥그릇 챙기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야 미국만 믿고 있었다가는 큰일 나겠네. 달러 이거 못 믿겠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달러를 이렇게 무제한으로 막 찍어내니까 화면에서 보시는 건 연준 샌루이스에서 제공하는 달러의 M2 서플라이입니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달러가 얼만큼 되느냐. 달러가 금하고 디패깅이 되고 나서 무지막지하게 무제한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막 찍어냅니다. 막 찍어내. 기분 내키는 대로 찍어내다가 그러다가 2020년이 돼서 야 이건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전 세계에 존재하는 40%의 달러를 이 구간에서 다 찍어냈습니다. 거의 한 1년 반 정도. 그러니 다른 나라들이 달러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냥 저절로 반토막이 거의 나버렸잖아요. 못 믿습니다 이제 달러. 지네 마음대로 찍어내는 완전 스캠. 그리고 너무 무리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많이 찍어낸 다음에 안 되겠다고 조금 줄입니다. 금리를 올려가면서. 갑자기 또 금리를 올리니까 은행들이 죽어나가고 있죠. 미국 이거 엉터리 시스템이네, 스캠이네, 사기네. 이러한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제가 달러를 무제한으로 막 찍어내고 아무것도 백업해주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연준의 웹사이트까지 보여드리지만 일반 언론에서는 이런 내용을 무게 있게 다루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치 음모론자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다른 분의 이야기로 한번 전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air to say you simply flooded the system with money. Yes, we did. That's another way to think about it. We did. Where does it come from? Do you just print it? We print it digitally. So we, as a central bank, we have the ability to create money digitally, and we do that by buying treasury bills or bonds or other government guaranteed securities, and that actually increases the money supply. We also print actual currency, and we distribute that through the Federal Reserve banks. 네, 함께 보신 것처럼 달러는 무제한으로 막 찍어낸다. 다만 디지털로. 그냥 동그라미 뒤에 몇 개 붙이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 몇 개 붙일까? 에라 모르겠다. 서너 개 붙이지 하면서 컴퓨터로 딱딱딱. 일도 아닙니다. 키보드 몇 개 두드리면 달러가 다다다다닥 생겨난다. 미국 재무부에서 달러를 찍어내고 거기에 상응하는 채권을 발행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미국 재무부에서 채권을 찍어서 연준에 넘겨주면 연준이 그만큼 달러를 다다다닥 찍어서 보내주는 겁니다. 연준은 그 찍어내는 달러에 대해서 아무것도 백업을 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받쳐주지 않고 그냥 막 찍어내는 그런 스캠과도 같은 달러 시스템. 언제까지 이게 가능할까요? 이제 정신 차리고 달러를 안 찍어내면 될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넘어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달러를 찍어내지 않으면 미국이 바로 파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되니까. 돈 빌려서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채무 한도를 또 올려야 되는데 2030년까지 50트릴리언 달러 그 정도 빚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20년을 되돌아봤을 때 한 5년에 50% 정도씩 미국의 빚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거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이건 사기, 스캠입니다. 이걸 미국 정치인들은 알고 있겠죠. 그래서 여러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텍사스에서 이번에 금으로 디지털 통화를 만들어서 이걸로 우리가 통용을 하면 어떻겠냐? 코인을 만드는 겁니다. 금으로 백업해주는 코인을 만들어서 텍사스 안에서 사용을 하자. 달러는 그대로 하고 병행해서 사용을 하자. 텍사스 출신의 2명의 공화당 의원인 브라이언 휴즈 상원 의원과 마크 도라치오 대표는 주 의회가 제정할 수 있는 금 지원 디지털 통화를 만드는 법안을 도입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금으로 어쩌고 저쩌고 디지털 통화를 지금의 달러가 신뢰를 잃고 있으니까 달러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우리의 자산을 지키려면 뭔가 확실한 하드 자산이 필요하겠다. 그게 바로 금이 될 수 있다. 금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마음대로 이 유통량을 확 늘릴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요즘 금값이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금으로 백업하는 코인을 만들자. 예전에 달러가 금으로 백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들이 달러 금하고 똑같은 거네 하면서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요즘은 막 찍어내니까 같이 유지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텍사스의 상원 의원이 테드 크루스 그 의원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라고 할 수 있는 CBDC를 거부하는 그런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CBDC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대체 솔루션이 나온다면 텍사스 주민들을 보호할 수가 있다. 이러한 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본위제로 돌아가려는 움직임, 금으로 백업하는 자산 이런 것들을 하려는 시도가 예전부터 여러 번 있었는데요. 13개의 다른 주 지난 14년 동안 대체 국영 금 지원 통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이러한 모든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쉽지만은 않다. 금으로 백업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지금은 이걸 블록체인 위에서 구현을 하자. 왜냐하면 블록체인 위에 있는 자산은 안정성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습니다. 물론 사기 코인이라든지 브릿지를 통한 공격 이런 것들은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가치를 저장해 주는 마치 비트코인처럼 이더리움처럼 확실한 보안을 책임져 줄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도일 수가 있겠습니다. 금으로 백업하는 코인. 이걸 병행해서 비트코인과 함께 사용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이번에 발표된 법안이고요. 암호화폐는 이 입법 세션과 같은 여러 주 의원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금으로 뒷받침되는 텍사스 디지털 통화를 설정하고 비트코인 경제를 공식적으로 환영하기 위해 암호화 채굴을 지원하는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텍사스에서만큼은 친암호화폐적인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을 보호하는 그런 법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알칸사주에서 상원과 하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최종 주지사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주에서 다각적인 시도가 있다. 꼭 비트코인을 잡아뜨리려는 움직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코인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이걸 포용하려는 그러한 주들도 아주 많다. 일반적으로는 공화당주는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이고요. 민주당주는 반암호화폐적인 성향이다. 이렇게 구분지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면서 너무나 부정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규제, 보나마나 코인 다 없애버리려는 이런 움직임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2023년에 여러 가지 명확성이 생기고 규제의 방향, 제도화에 큰 틀이 만들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수 있겠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100만 달러 이 주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 아리따운 여성이 캐시 우드, 이분도 100만 달러 비트코인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는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남자분, 이분은 코인베이스의 옛 CTO입니다. 최고 기술 책임자. 이분은 비트코인 100만 달러 간다. 그런데 이게 2030년이 아니고 2023년에
오래 간다. 3달 안에 간다. 이러면서 이분이 내기까지 했어요. 200만 달러를 걸었습니다. 거기다. 말만 그렇게 아니고 돈까지 걸었다니까. 야, 이 사람 이거 너무 돈이 많은 사람인가요? 왜 그런 조금은 무모할 수 있는 그런 내기를 했을까? 그런데 중요한 게 이 사람이 맞고 틀리다를 떠나서 어떤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보고 굉장히 느끼는 바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꼭 한번 나누고 싶어서 오늘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캐시 우드의 주장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나눈 적이 있죠. 지금의 이 제도화의 틀이 잡혀가면서 기관들이 마음 편안하게 안심하고 진입할 수 있는 환경만 조성이 된다면 큰 자금이 몰려들 것이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서 기술의 진보와 함께 블록체인의 도입은 필연적이 될 것이다. 그 가운데 비트코인이 있고 이더리움이 있고 또 다른 코인들이 있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는 충분히 큰 규모의 이 시장이 형성이 될 것이다. 이런 주장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100만 달러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2030년까지.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분의 주장, 올해 안에, 이건 좀 몇 달 안에 어떤 근거로? 이분의 주장은 무조건 이렇게 된다라고 끝까지 빡빡 우기는 건 아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어떤 가능성일까? 지금 현재 달러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달러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 나라들에서 느끼는 게 이제는 어떤 특정 주체가, 어떤 나라가 만들어 놓은 이 통화를 모두가 믿고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자기네들 좋은 쪽으로 전반적인 통화 정책을 이끌고 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 시스템, 여기에 큰 문제가 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은행 시스템은 아주 오래된 시스템입니다. 100년도 넘은.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만들 때는 굉장히 물리적인 어떠한 금융 체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시대죠. 핸드폰으로 출금이 쭉쭉쭉 가능합니다. 예전에 뱅크런이 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내 돈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은행에 돈이 모자랄 수가 있네 하면 너도 나도 은행으로 뛰어가서 줄을 씁니다. 그래서 내 돈 주세요, 내 돈 주세요 하고 줄을 쫙 쓰는데 물리적인 인출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루에 찾을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고, 줄을 세워도 손님 받을 수 있는 제한이 있잖아요, 인원에. 그런데 지금은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30분이면 수백억 달러 인출도 가능합니다. 너도 나도 그냥 눌러대면 쭈루루루 가는 거니까 줄 쓸 필요 없잖아요. 물리적인 제한이 없다. 그래서 지금의 이 은행 시스템, 특히나 지급준비금, 이건 너무나 위험한 시스템이고 이대로는 불가능하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은행들이 지급준비금을 갑자기 쭉 늘릴 수가 있을까요? 벌써 돈 다 빌려줘서 이자 받고 있는데 그걸 다 상환을 한다? 그러면 미국 국채를 다 싹 다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달러의 위치가 흔들흔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펼쳐지고 있는 탈달러의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미국의 달러의 그 위치를 지키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가 있겠다. 꼭 달러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특정 나라가 발행하는 화폐, 이런 것들은 어떤 특정 틀 안에서는 통용하고 그걸로 거래는 할 수 있겠지만 이 가치 저장을 할 수가 없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는 확실한 자산, 하드 에셋,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게 금이 될 수도 있고 비트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이제는 그보다 우월한 디지털 골드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 나왔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맞게 비트코인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주장입니다. 지금 여러 주정부에서, 미국의 주정부에서 나름 통화 정책을 준비하고 아까 말씀드린 금이 백업하는 그런 통화 정책도 만들어가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주에서, 물론 공화당 중심 주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죠.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되겠고, 그리고 거래를 하게 해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bitcoin.texas.gov 해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이 달러랑 비트코인을 바꿀 수 있고 저장할 수가 있고 수탁 서비스도 가능한 그런 서비스를 주 차원에서 제공을 하게 된다면 훨씬 믿을만하죠. 어떤 코인베이스라든지 바이낸스.us 이런 거래소하고는 격이 다릅니다.
주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코인 서비스가 생긴다면 훨씬 편안하게 접근할 수가 있겠죠. 엘살바도르가 한 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언론에서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에 괜히 투자했다가 나라가 망했네 이러면서 흠집내기 보도를 계속 해왔는데 엘살바도르가 빚 다 갚고 이제는 다음 단계로 도약하고 있다. 이런 뉴스는 내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가 하나의 샘플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그걸 표본 삼아서 조금 더 실질적인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 말처럼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 올해 안에 가려면 선행되어야 될 게 있겠죠. 달러의 몰락? 그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탈달러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또 은행들의 도산이 줄지어서 일어난다면 지금 어거지로 카바를 하고는 있지만 만약에 뚝이 무너지듯 와르르 무너진다면 충분히 이 사람 말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겠다. 캐시 우드도 이분하고 토론을 하면서 둘 다 100만 달러를 주장을 하지만 캐시 우드는 그거는 현실성이 없고 시간이 좀 걸리지. 물론 그렇게 될 가능성, 당신이 주장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이지가 않다.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미국 정부 측에서 또 페드, 연준에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무리를 해서라도 카바를 하든지 술수를 쓸 테니까 그런 사태는 충분히 카바하면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캐시 우드가 마무리를 짓습니다. 네, 오늘은 비트코인 100만 달러 간다 이 주장에 대한 여러 근거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름 설득력도 있고 그럴싸하죠. 그리고 지금 그러한 수순으로 가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으니까 이러다가 혹시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지만 언제까지 100만 달러를 가느냐 이것보다는 지금 가는 방향이 매우 중요할 듯 보입니다. 아까 그 토론에서도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 그리고 여러 다른 코인들 그 방향에 함께하고 있는지 매우 중요하겠죠.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